그 에너지 카드가 나오는지는 한 1000바람 불 때까지 가보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또 스페인 모바일 콩글레스도 있잖아요. 네. 예. 거기는 다 통신이거든요. WMC. 예. 거기는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KMW나 오이솔루션이나 이쪽 에너지가 소부장보단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장비주들이 계속 또 에너지가 나오나. 그래서 종목은 위치와 틈새와 수급 요 3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위치와 수급과 위치와 수급 그리고 재료 끌게. 예. 그리고 밑바닥의 기본은 매출 우상향, 실적 우상향. 네. 적자 기업인데 모멘텀 플레이로 성장 꿈 절대 하는 장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민낯 드러나고. 그러니까 3월에서 5월달은 연속 적자 기업은 제거해서 피해라. 네. 이것도 철저히 지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의료 대란 아주 난리잖아요. 네. 이 가운데 또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원격 진료 앞서서 저희가 좀 말을 했었는데 교육주도 그렇고 변동성이 근데 너무 빨라서 투자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데 앞서 좀 조언을 주시기는 했지만 투자의 팁을 좀 주신다면요. 급등하다 고점에서 20, 30% 빠지면 사십시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트컴퓨터 보세요. 네. 120일 밑에 역배열이 5,000원에서 6,000원짜리입니다. 이게 1차 9,000원에서 윗골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거 꼬리 달리면서 튀기 시작한 게 교육주로 갔어요. 비상교육이 그러니까 9,000원대에서 죽으면서 비상교육이 치고 나갔어요. 네. 이제 오늘은 반대로 될 것 같아요. 비상교육이 상한가 친 다음에 오늘 파신 분은 오히려 비트컴퓨터가 7,000원, 7,500원 여기도 21선이에요. 올라간 거의 반 정도예요. 여기 오면 이거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트레이딩 감각으로. 또다시 9,000원과 만.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뉴스는 생성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비대면 원격 진료가 구체적으로 이제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지금 의사충원 때문에 만약에 그 의사고시 재수생들이 의사 되겠다 해갖고 그쪽 수요는 무지 늘어나겠지만 의사 되는데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그 매출의 연속성의 속도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 이게 상한가 치는데 오늘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 걸리는 거 보세요. 오히려 얘가 비상교육이 급등했다가 한 6,000원, 6,500원까지 오히려 급락 눌림목 줘요. 이런 것들은 올려놓고 죽일 때 사겠습니다. 또 할 것 같으니까. 요게 트레이딩 감각으로 순환 전략. 마치 초전 자체가 여러 번 흔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대로 짱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아직까지 뭔가 끝난 에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싸울 것 같거든요.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표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국민들 중에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거기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소아과,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의 그 차등화는 끔찍했거든요. 이게 원격 진료 비대면 해갖고 갖다 얘기해서 소지방에서도 의사를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력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0 늘려도 대도심으로 가지 누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2,000명 갖고 늘으면 안 돼요. 그냥 2만 명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10년 트렌드거든요. 네. 그게 정착화 되려고 하면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세는 계속 정부의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갈등 구조는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진짜 인공지능 AI 갖다 얘기해서 AI 의사들이 막 생기고 수술용 로봇과 우리가 미래 보면 어떤 기계들이 나 몸 딱 떼어놓고 뭐 다리도 생성하고 막 3D 같이 그런 공상과학 같은 게 현실화되는 건 전 2040, 50년 될 거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대까지는 이게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그동안
196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의 의사 선생님의 기득 에너지가 이번에 충돌됐다라고 보고 처음 갈등은 무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차적인 에너지에 기업들의 뭐라 그럴까요? 차별화가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인공지능 AI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돼요. 우리 생명이나 이런 거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변동 주면서 추세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변동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자, 지금 말씀하신 원격 진료라든지 교육주 관련한 종목들은 일단 추세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좀 조정받았을 때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주는 다른 관점이신가요? 초전도체는 이제 하지 마시죠. 3월 4일까지는 그래도 또 막 뭐 진폭이 있지 근데 않나요? 이런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자. 그런 거 어떻게 투자합니다. 네. 1,000만 원 해서 30% 날아가면 손절하자. 되지않고 그런데 단타 갑자기 내가 샀는데 상한가 한 번만 치면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거기도 대장 나는 주변을 했거든요. 네. 대장만 되더라고요. 대장만. 예.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실적 나빠갖고 선암보다 원이피엔 했더니 원이피엔은 오히려 가지도 않고 선암만 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가고. 근데 급락하면 다시 또 이 종목은 4, 5천원까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정도 갖다 해서 저 옵션 매매하듯이 할 분들만 하시죠. 그리고 트레이딩 전업 투자가 같이 노상 들여다볼 수 있거나 대드 정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용이지 이런 것들을 갖고 뭔가 뭐 비상교육 같이 아니면 뭐 비트컴퓨터 추세 매매 절대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와서 무슨 초전도체냐라고 이제 채팅창에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대반등 때 드려봤습니다. 빠져나오십시오. 3월 4일 날 네. 저는 항상 그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걸 가장 경계합니다. 무슨 LK 뭐뭐 하다가 뭐 이름도 모르는 P 뭐뭐뭐 이런 브랜드를 자꾸 만들죠. 네. 포장지를 갈아낸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어마무시한 이해 당사자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제가 그 코아시아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2019년에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퀀텀 그 지분을 70억에 산 회사는 3조가 가버리고 이거는 박살나고 아니 그 퀀텀 에너지 그 지분이 뭐라고 몇천억짜리가 3조로 갑니까? 지금 그렇게 커지고 나서 그 기업은 해외 투자 무지해요. 지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돈 새로 생기니까 담보 잡아갖고 해외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으로는 좋아요. 근데 나쁜 시각을 보면은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한테크는 3년 동안 매매 금지 종목입니다. 저는 안 할래요. 지금 벌써 몇천억짜리가 3조 갔는데 네. 이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요번에 3월 4일에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돼요. 그러면 유지할 뿐입니다. 미리 다 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법으로 내 세상이 아니야. 내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답입니다. 오히려 요번에 우량주 갖고 10에서 20% 요번에 SK 하이닉스 갖고 또 기업 오면 또 억투자해서 10% 15% 이런 거 세너 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도 비교하면 아프거든요. 어떤 때는 저망하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우량주는 소외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쪽 드신 분은 이게 쥐약 매매입니다. 쳐다보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이쪽 세상은 그들만의 리그 세상입니다. 선수 세상이고 제가 오죽하면 1,000만 원만 해라 그러겠습니까? 옵션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위클리 옵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영역이니까 초보자들은 괜히 그쪽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괜히 거기서 엮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비교하면 옛날 신라젠 꼴나요. 옛날 네이처셀 신라젠 옛날 그 유명했던 과거 그 포머 종목들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로봇주 관련한 내용을 잠깐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이 스치는 종목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산한, 맞나요? 삼익 THK와 또 웨어러블 로봇이 삼익 THK였고 아지네스텍까지 좀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었는데, 생각보다 일주일 동안 이 아니라 오늘이었나요?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계속 할 것 같아. 근데 옛날 에브리버 같이 10,000원짜리 40,000원 4배까지 신장하는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삼익 THK가 오늘 윗골이 달린 거 보세요. 15,000원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오히려 사십시오. 그래서 15,000원과 20,000원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지금 위치로는 오히려 아지네스텍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 보시면 삼성이 진짜 지분 투자한 거 아니에요. 삼성과 연결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낼 수 있고 인적이 사람들이 관련이 있거나 찌라지가 돌리는데 이게 마케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사모펀드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날 것을 자꾸 하는 게 저는 기타 법인이 사거나 기타 법인이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기타 법인이 왜 사? 이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초기에 어떤 회사가 저 기업을 M&A 하려고 뭔가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서 아니면 뭐 하려고 해서 의지를 갖고 사는 것들입니다. 기타 법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는 분사해서 삼성 연골고리의 마켓, 그러니까 삼성 누구누구가 그쪽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절로 갔지? 이 한 분의 이동이 변동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팔로우더맨 팔로우더 머니를 막 조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지네스텍이나 네오오토나 이런 그 삼익 THK는 중소형 주단입니다. 네. 지수단이 갇혔을 때 이런 것들을 순환으로 변동.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억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억대보다는 요거는 또 1,000만 원보다는 많아도 좋아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이런 거 갖고 하나 갖고 변동을 이용하는. 그리고 오히려 XY축에 삼익 THK 아진 S대 놓고 먼저 간 거 팔아서 못 간 거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소지하다 보면 오히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어느 하단에서는 계속 밑골이 달리는구나. 네. 어느 의미 있는 저점 고점이 딱 감이 나옵니다. 매매를 해보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대충 15,000원, 2만 원 같아요. 그럼 2만 원을 뚫어요. 그럼 2만 원, 3만 원 잡겠습니다. 네. 그건 영역을 좀 그 때에 따라서 전략을 조절하겠습니다. 지금은 15,000원, 2만 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진 에스텍은 이게 또 제어 장치거든요. 네. 시스템. 그러니까 와 가까이 와 뭐 이렇게 전에 그 리봇 설명했듯이 그런 통제 기능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또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로봇주도 큰 거 안 해요. 다 여러분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에브리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그 게임은 디프리 파동이거나 에브리버 잘못했다가는 반토막 나실 수 있습니다. 매집 단가들이 10,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직도 다 못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면서 팔거나 전화사채를 발행해서 팔거나 어떤 방법으로 팔지는 두고 봐야겠죠. 증자해서 팔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쪽에서 중소형단에 그러니까 로봇주는 계속 이게 로봇, 자율자동, 자동차 부품, 미국 밸류체인 다 엮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3월에서 5월 달에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찾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쳐야 될 시간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이제 3월 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을 봐라. 환율이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아직 뚫지 않았어요. 네. 1,345원 고점 찍이 1월 17일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우리 저점 딱. 그때부터 떨어지니까 한 달 동안 한 10원 빠지면서 1,450원 돌파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순환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3월 달에 푸틴 오고 이게 1,350원을 치고 나가면 이게 또
컨트리 리스크로 가니까 환율과 10년짜리 국채가 4.3, 3.5, 1,350원.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뚫으면 전혀 다른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방산, 먹자, 갈등, 환율 급등 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 3월 달에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벌써 일단 수상해요. 환율이 수상합니다. 환율이 수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미국 10년짜리 4.3. 그 다음에 환율 1,350원에서 1,400원을 바로 가는 시장 나오면 네. 지금 말한 주도주는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방산이니 간단히 해서 갈등 구조 연결된 종목들로 후퇴했다가 다시 오시는. 그럼 지수는 2,450까지 부러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2,550과 2,750에서 그냥 순환장으로 보거든요. 네네. 이게 7, 80%. 그런데 10에서 20 생각지도 않았던 짱돌이 나오면 이거는 컨트리 리스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우리 또 이렇게 떠들 겁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뭐 난리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귀한 말씀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